안녕하십니까, 노선우입니다. 8월 3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화요일 주식시장 코스피 기준 14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이틀 연속 상승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8월의 출발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좀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오늘 코스피 상승 종목이 270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581개였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종목을 좀 잘못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어제 같은 날에도 좀 웃을 수 없다. 그래서 종목 선택이 그만큼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혼조 마감했어요. 경제지표가 좀 엇갈렸고, 호재로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악재로는 긴축 우려에 대한 부각,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혼조 마감을 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국내 주시장은 오늘 오전장에 한 차례 이제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오전장에는 한 차례 슈팅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또 흘러내렸어요. 이 부분은 아마도 좀 중국과 관련된 그런 우려감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 쪽에서 온라인 게임 관련해서 규제를 한다, 좀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계속적으로 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교육 관련된 규제, 그리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이 이어졌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이제 온라인 게임 산업에 대한 좀 규제가 발표될 수 있다, 그런 우려감이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 좀 악재로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서 기분이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6,6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5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다. 이런 점은 외국인들 매수가 연속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내일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율에 대한 움직임. 장중에 이제 좀 흔들릴 때는 1153원까지 상승을 하다가 그래도 1148원대까지 다시 한번 1140원대로 환율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1145원 정도까지 계속 좀 하향 안정세를 보여준다면은 시장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이 상승을 하는데 종목에 대한 확산이 되지 않고 시총 상위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움직임은요, 앞서서 이제 외국인들의 현물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외국인들이 선물도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엄청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가 또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좀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좀 그런 인위적인 모습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정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시각이 좀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코스피 지수 보시면요, 7월에 옵션 만기일이 7월 8일이었거든요. 7월 8일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아랫부분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옵션 기준으로 봤을 때 풋옵션 쪽에 좀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풋옵션의 손실, 그리고 콜옵션이 지금 많이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콜옵션 쪽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인가. 그런 흐름이라면은 다음 주에는 또 뭔가 또 방향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만기가 관련된 부분, 여기서 이제 지수를 조정하는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지수를 조정하는 게 가장 쉽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를 하는지, 아니면은 실제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시각이 변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매매 동향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외국인들이 13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기관과 함께 매수를 하면서 쌍끌이 매수세. 삼성전자의 이런 장대 양봉 좀 상당히 오랜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제가 약세 구간 7만 원대일 때도 삼성전자를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오른 것도 얼마 없는데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계속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됩니다. 끌고 가면 95,000원권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이게 삼성전자가 추세 전환이 된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흐름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움직임, 상당히 오늘의 움직임은 고무적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도 어제도 3%대 강세, 그리고 오늘도 3%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바닥권에서 이틀 연속 3%씩 강세를 보이면서 뭐 이틀 만에 6% 정도 회복을 했다. 이런 점들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뭐 쌍끌이 매수세 역시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사실 뭐 하락을 하다 보니까 피크아웃에 대한 좀 우려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뭐 메모리 업황의 피크아웃을 논하기는 아직은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가 좀 부족하고요. 또 DDR5가 이제 하반기에 출시가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지금 워낙 낙폭이 지금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뭐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거나 매수가가 13만원 아래이신 분들은 13만원까지 기술적 반등 시에 일부 비중 축소를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다이렉트로 상승을 할 경우에는 또 뭐 저점 높이는 쌍바닥 뭐 이런 거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로 13만원까지 만약에 다이렉트로 상승을 한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시장이 반등을 할 때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형주들 위주로 좀 이끈다면은 13만원대에서는 좀 살짝 끊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뭐 그 이후에 다시 밀리면은 언제든지 잡아야죠. 지금도 어쨌든 밑에서는 사야 된다, 이런 시그널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는 잡겠지만 13만원대에서는 좀 일부 차익 실현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현대 오토에버가 4.82% 상승을 하면서 13만 500원대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도 지금 보면은 밀리면은 계속 저점 매수가 들어옵니다.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12만원대 초반권 61선, 121선 뭐 강력한 지지선이 있고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정말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향후에 대세가 자율주행차잖아요. 향후의 대세 흐름,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차가 대세가 되기 때문에 그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 솔루션, 이거를 하는 기업이 현대 오토에버예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 현대차, 기아의 자율주행차가 이제 계속 생산이 되고, 만약에 그 부분이 해외에서 호평을 받는다면 현대 오토에버의 실적도 당연히 고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기업은 지금 고평가예요. 다른 2차 전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고평가인데 만약에 여기서 현대차 그룹이 자율주행 부분에 대박을 낸다, 이러면은 충분히 실적이 받쳐주면서 주가가 적정 주가 수준까지 올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 성장주의 측면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요. 뭐 정의선 회장의 지분 가치, 정의선 회장이 이 현대 오토에버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주가를 올려야 된다, 그런 이유도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 오늘 이렇게 4%대 강세를 보이는 부분, 여러분들 뭐 다시 한번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15만원대에서 제가 딱 거의 뭐 이날 사실은 또 매도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요런 날 거래가 갑자기 너무 터진다, 이렇게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제가 여러 번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13만원대 다시 뭐 12만원대 오면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호석유 한번 볼게요. 금호석유도 오늘 4.8% 강세를 보이면서 21만 5천원대 기록을 했어요. 어제 장중에 20만원을 깨니까 급격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올해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올 걸로 보이고요. 올해 연간 배당을 한 8,000원에서 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20만원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4에서 5% 됩니다. 그래서 20만원을 깨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리고 나서 이제 4.8%대 강세를 보였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이 종목도 뭔가 좀 바닥권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오늘 좀 종목의 흐름을 알려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성공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